수술 상담 오실 때 허벅지 틈이 생기게 해주세요. 직각 팔 라인을 만들고 싶어요. 복부 사이즈를 줄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담 중에 하나가 바로 골반 이식입니다. 바디 라인이 예뻐진다는 게 단순히 얇아진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세워줘야지 예쁜 부위도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바이원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골반 이식을 했는데 오히려 안 예뻐졌다고 재수술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을 넣고 빼는 게 아니라 예쁘게 디자인하는 수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이 수술을 받으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지방 이식 후에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줄기세포나 PRP 시술을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은 이 부분도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반 이식을 고민하신다면 왜 이식을 해야 하는지 그 원인부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잘 골반이라면은 그리고 젊은 분들이라면 실제로 골반 부위가 꺼졌다기보다는 허리 쪽에 지방이 과하게 쌓여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흔히 그 허벅지 바깥쪽에 승마살이라고 부르는 허벅지 바깥 부위와의 비율을 생각해서 허리와 옆구리 라인을 디자인을 잘하고 흡입 범위를 조절한다면 수술 없이도 굉장히 어느 정도의 해결이 되는 경우가 이 나이 때는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흉곽의 너비와 골반의 균형까지도 같이 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드릴게요. 반대로 진짜 골반이 꺼진 경우에는 지방 이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도 기본은 허리 라인과 승마살을 정리해주고 꺼진 부위의 볼륨을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애플 힙을 만들겠다고 힙 상단부에 과하게 지방을 넣게 되면 일시적으로 볼륨감은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엉덩이가 처지게 되고 다리가 짧아 보이고 엉덩이가 길어 보이게 되는 비율이 깨진 결과가 돼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단순한 디자인의 문제 말고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힙딥은 왜 생기고 어떻게 해야 오래 유지돼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게 되는데요. 이건 단순히 지방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수술할 때 흡입 부위나 이식 위치만 보지는 않고 그분의 걷는 자세, 골반의 좌우, 앞뒤 밸런스 그리고 평상시 습관까지 함께 유심히 관찰하고 디자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정말 사실은 힙딥은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구조예요. 엉덩이 뼈와 대퇴골 사이의 공간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생활 습관과 근육의 밸런스 차이가 힙딥을 더 깊고 넓게 만들기도 합니다. 엉덩이에는 가장 바깥쪽에 대둔근이 있고요. 그 안쪽으로 중둔근과 소둔근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골반의 균형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짝다리, 짚는 습관이나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있으면 중둔근과 소둔근의 좌우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한쪽 엉덩이 라인이 더 꺼지게 됩니다. 또 중둔근이 약해지게 되면요. 허벅지 바깥쪽에 대퇴근막 장근이 과하게 긴장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상근이 짧아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고관절이 바깥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결과가 생겨요. 결국 골반이 비틀어지고 힙딥은 더 심해지게 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골반에 전방경사, 후방경사도 생기게 돼요. 전방경사라는 거는 장요근과 척추 기립근이 짧아져서 둔근과 복직근이 약해지게 되면서 허리가 꺾이고 엉덩이가 올라가게 되는 이른바 오리 엉덩이 체형이 되는 겁니다. 주로 엉덩이 아래쪽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골반 후방 경사는 장요근과 기립근이 약해지면서 햄스트링 근육과 복직근이 짧아지면서 엉덩이가 납작하게 밑으로 처지게 되는 형태가 돼요. 이런 자세로 불균형이 누적되게 된다면 단순히 이식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게 됩니다. 최근에 MZ세대 분들은 체형 자체가 점점 서구화되고 있고 골반 위치도 높아지게 되고 허리가 짧은 경우가 되죠. 이럴 때 그냥 예전에 하던 식으로 단순히 힙딕 이식을 하거나 허벅지 이식만 생각하게 된다면 오히려 라인이 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골반의 좌우, 앞뒤 밸런스, 그 다음에 흡입하는 부위, 이식해야 될 체형, 부위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없겠죠. 결국엔 결과가 자연스럽게 오래 유지되기 위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마 이식을 하셨다면 보톡스가 중요하고요. 가슴 이식을 하셨다면 영양 공급, 아보카도유나 오메가3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퇴부나 골반 이식을 하셨다면 이 수술 후에
자세 유지, 잘못된 내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결과가 굉장히 짧게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 줄기세포나 PRP를 추가하면 어떠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줄기세포의 생착률을 정확히 증명할 대조 연구가 저에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같은 날 한쪽에 줄기세포를 넣고 한쪽에는 줄기세포를 하지 않은 지방 이식을 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좌우 비대칭이 있는 상태에서 이건 또 정확한 연구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양쪽에 다르게 수술한다는 것, 한쪽에는 줄기세포 넣고 안 넣고 이거를 비교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제 결론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비용이 과하게 올라가는 수술이 된다면 저는 추천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은 단순히 힙딥을 채우는 수술이 아니라 왜 힙딥이 생기고 어떤 점을 고려해야 예쁜 결과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힙딥 교정에 도움이 되는 운동과 실제 사례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보여드릴게요.